피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 피정이 있고, 영성 피정이 있고, 환경 피정이 있고, 가족 피정이 있어요.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보면은 그동안 6.25 전쟁 끝나고 너무 못 먹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왔느냐면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가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년, 노년의 행복이 결정돼요. 그러면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런 문제인데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공부를 잘 시키는 거를 교육을 잘 시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경에 이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공원이 생겼고 그거는 내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가족이 함께 해야 돼. 가족이 일주일 동안 피정하고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요 그 가족은 완전히 모양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성피정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피정이 있고 영성피정이 있고 환경피정이 있고 가족피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피정은 그야말로 생태적인 그런 삶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잠비아에 생태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1000만 평에다가. 그래서 지금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농업대학 짓고 그 다음에 농장 1000만 평에다가 농장 꾸미는 건데 1000만 평이면은 몇 평이냐 하면은 여의도가 80만 평이에요. 여의도 12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한 250명의 원주민들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수녀원은 끝났고 신학교도 올해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올 8월 달에 제가 잠비아에 가면은 농업대학 기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겠다고 지금 대통령하고 스케줄 조절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곳에다가 피정집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은 평창으로 이제 그만 오고 잠비아로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진담. 한 달 피정. 그래서 좀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보면은 그동안 6.25 전쟁 끝나고 너무 못 먹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왔느냐면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새끼 밥 안 굶고 그저 그냥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새끼 밥을 먹고 생활을 해나가는데도 배가 고파. 그래서 뭔가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해요. 요즘 머닝 선이라고 태양이 불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태양을 불사르자 그런 뜻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다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이라든지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연 안에서 그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아니에요. 세이브 칠드런이라든지 유니세프에서 막 애들 막 침 흘리고 팔이 막 얼굴에 묻어 있고 물두로 막 한 30km 걸어가고 그런 아프리카는 한 5% 정도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95%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그건 가난하죠. 가난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가난했다고 불행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넘어서서 조금 다른 삶을 좀 지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 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환경 피정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뭐 한 올해도 몇 번 있는데, 진짜 환경에 대해서 왜 지금 미세먼지가 있고, 또 지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지열 발전소를 굉장히 대규모로 했다고 해요. 그 물을 주입해갖고 물이 주입되면은 거기 암석, 따뜻한 바위, 따뜻한 땅 속의 열을 증기가 발생하면은 그 증기로 바로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너무 많이 주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흙이 있으면 그 안에다 물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 밑에 흙 있는 데가 흔들리죠? 요만한 거 해봐도 알잖아요.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정말 상상도 못할 지진이 대한민국은 지진대가 사실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6인가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주 이야기 들으셨죠? 네. 좋으시죠? 네.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뭘 다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저도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가장 내가 모르겠는 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요즘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기 뒤에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2km 위에 저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 보이는 산에다가 4m짜리 터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을, 전기를 생산하는데 1메가와트짜리 전기를 생산하는데 109억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1메가는 얼마냐면 1000kW예요. 1000kW면 또 얼마냐면은 1kW가 1000개 있는 게 1000kW잖아요. 그럼 1kW는 몇 와트냐면 1000W예요. 요게 뭐 한 500W, 뭐 600W, 집에 여러분들 형광등이 30W, 40W 그렇게 되잖아요. 한 동네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전기를 저 위에다 소수력 발전을 한다 그러는데 109억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가 7,7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야.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나라는 아니에요. 전기가 남는 나라지. 근데 저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물을 빼면 저기서부터 이 대상리 마을 한 3km까지는 물이 안 흐르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여기가 1년에 5만 명 오는 피정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1메가를 만들어낸다고 이 한 3km 되는 강물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고 그러니, 근데 그 허가를 해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요 동네 사는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줘요. 평창 군수님이든 평창 직원이든 다 반려를 해줘. 그런데 여기 와보지도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원도청하고 저 산업자원부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요즘 바빠요. 잠비아 일 때문에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소수력 발전소 그 반대 하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1메가면은 차라리 절약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한번 건드리면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환경 문제예요. 가장 좋은 건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여기 앞에 도로 난 거 여러분들 도로 났죠? 네. 원래는 이 도로가 세 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쪽 그 산 쪽으로 강 위로 올라가는 안, 하나는 여기 이 마을을 통과하는 안, 두 번째 안은 지금 안이 3안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거 반대하죠. 이 기가 막힌 경치가 있는데 차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고. 가장 경제성이 좋은 게 뭐냐? 이게 가장 경제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하라고. 신부님 웬만하면 이런 건 종교기관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신부님은 왜 그냥 하라고 그러느냐고. 아니 우리가 만약에 반대하면 마을로 지나가는데 마을 한가운데로 그 트럭들이 그냥 맨날 지나다니 잠도 못 잘 텐데 여기는 그냥 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피정객들 뿐인데 신부님 이상하대.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거 대말하면 5년을 맨날 머리에 끼고 강의도 다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언제 그거 반대하러 다니느냐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수력 발전소는 그냥 하라고 그럴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래갖고 요즘 이제 그거 오늘도 지금 촬영을 좀 하려고 제가 저기서부터 물량 이런 거 다 유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1년에 우리나라가 한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비가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 상수원지가 오대산 상원사 거기가 상수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돼 이 강은. 근데 그 길이가 63km밖에 안 돼. 그럼 63km면은 물량이 비가 왔다가 다음 날은 다 빠져요. 이게 강이 한 200km 정도 돼야지 그 밑에 있는 데가 항상 유량이 일정한 것도 아니야. 물량이 확보가 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상류 쪽에 있는 거는 이게 한강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이라는 거는 복잡한 거야. 그래서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해도 20년을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여기 또 1메가 이하는 소수력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좀 안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장님들이 눈이 빨개갖고 접다 찾아왔어. 이 동네 이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알았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지금 바빠요. 이것저것 서명도 이제 서명운동 이제 시작할 거예요. 서명운동. 피정 오는 분들도 서명하고 우리 대사님 후원인 회원이 10,000명 정도 있는데 한 후원회원당 20명씩 후원 받아서 보내라고 그래갖고 한 20만 명 정도 한 20만 명 정도만 올리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 피정, 그 다음에 가족 피정.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가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년, 노년의 행복이 결정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런 문제인데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공부를 잘 시키는 거를 교육을 잘 시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실패한 자식이고 나쁜 자식이라는 이 병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계속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계속 결혼 안 할 거고 계속 애 안 낳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저출산율 1위일까요? 자기가 30살, 40살까지 살아보니 행복했던 순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이런 걸 반복한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낳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애 안 놓으면 뭐 돌개집이라 그러고 소방 맞고 이러는데 요즘은 서로 야 우리 그냥 놓고 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옛날처럼 막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애 안 낳았다고 쫓아내고 이런 것도
넘어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행복해. 그럼 얘는 커서도 계속 행복해. 근데 어렸을 때 공부하느냐고 계속 지겨웠어. 그럼 얘는 커서도 계속 지겹게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을 못 버려. 그리고 얘가 처음부터 똑똑한 애면은 괜찮은데 돌머리를 그냥 다이아몬드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 깨면은 깨지지. 깨져요. 그래서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그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부모가 하는 거야. 딱 봐서 내 아이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정말 다른 거 할 일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조카들 6이 있는데 다 공부 못해요. 정말 6명이 다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 벌써 30살이 다 넘었으니까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 화요일 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다 행복하게 살아요. 다 행복하게 결혼해갖고 다 행복하게 살아요. 돈 다 잘 벌어요. 꼭 서울대학을 나와갖고 최고의 회사를 다녀야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여러분들 전쟁 통해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벌어요. 전쟁 통해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벌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으면은 돈은 벌고 살게 돼 있어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들한테 정말로 행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모이면 항상 형들하고 조카들 이게 쫙 모이면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 나오지. 내 조카들이 애를 낳으니까 그럼 걔네들한테 통장에다가 돈을 만들어 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는 첫 애를 낳으면 나는 국가도 아닌데 500만 원을 줘요. 둘째는 1000만 원을 줘요.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줘요. 그럼 왜 돈을 주느냐? 내가 돈이 많아갖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돼갖고 성인식을 할 때 대개 친척들 부모들이 걔 통장에 5만 달러를 넣어줘요. 5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13살 때 성인식이 되면은 그 5만 달러를 넣어주고 주식에다 넣든지 펀드에다 넣어. 그 얘는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13살짜리가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5만 달러가 내 통장에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수준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립다 공부하는 애랑 차이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나게 돼 있죠.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삶의 교육을 시켜요? 국어, 영어, 수학 거기 안에 인생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만 잘하면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공부를 했는데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아주 대학 떨어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시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진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인생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능성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딱 국영수 서울대학 스카이캐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또 스카이캐슬을 보여줬더니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는 법을 배워갖고 애를 더 괴롭힌대. 엄마들이 저렇게도 애를 공부시킬 수 있구나. 이게
참 정말 답답한 거죠. 그렇게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정말 내가 가족 피정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키워나면은 애하고 부모하고 애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50이 됐어. 애는 25, 30살이 됐어. 애정이 하나도 없는데 50된 엄마한테 엄마가 100살까지 사는데 50년 동안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남남같이 살 것 같아요? 남남같이 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식이 뻔히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25만 명이에요.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자식. 그러면 그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불효자라고 욕할 수 있는 노인들은 한 명도 말할 자격 없어요. 왜 안 찾아가겠어요?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막 애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분명 찾아가겠죠. 근데 애를 정말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양육, 그러니까 사육을 시킨 거지. 공부하는 기계로. 그래서 가족 피정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애들하고 오시면은 애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기뻐하는 내 이 말에 기뻐하는 얼굴이 보여요. 아, 이 세상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강사가 신부님이 있구나.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 안 해도 돼. 학원 보내지 말아라. 학원 보내고 공부하는 대신 뭐 아프리카를 다니든지 놀러를 다니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하고 싶은 거. 물론 요즘은 컴퓨터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듯이 지금 애들은 컴퓨터 게임하는 게 애들 문화에 맞는 거야. 근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눈을 엄마가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하되 건강하고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꾸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꾸 유도해 주는 거, 그게 교육이 중요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피정들이 있습니다. 가족 피정. 근데 지난 12월 달에 80살 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성탄주음해서 신부님, 내가 땅이 4만 평이 있는데 신부님한테 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난 3월 5일 날 우리 안동교구에 땅이 있어요. 문경에 안동교구에 땅이 있는데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5일 날 기부를 받고 거길 가보니까 명당 중에 상명당이야. 상명당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안동교구 권주교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나는 수원교구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교구에 가서 활동하는 걸 할 때는 거기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허락을 청했더니 주교님께서 이건 뭐 수원교구 것도 아니고 안동교구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교우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곳에 피정을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피정을 할 거예요.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5일 피정하는 거죠. 5일. 6일이지 총. 5강 6일.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피정비는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망하든 안 망하든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이거보다는 거기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공간. 그래서 가족이 피정을 함께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한 60쯤 되면은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가 오니 안 오니 뭐 찾아오니 전화하니 안 하니 집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문경 와갖고 일주일 피정하래. 오면은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는 찬양으로 노래로 할 거고, 저녁엔 미사, 봉헌 매일 할 거고, 오전에는 강의 듣고, 오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오후에는
뭐 상담 치료도 하고 자기 성격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미술 치료도 하고 그 문경세제 또 넘어갔다 오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 꿈인데 거기 문경세제 그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온천이 망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망한 온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으면 사갖고 아주 싹 꾸며갖고 뭐 온천하라는 게 아니라 정결례. 정결례. 이게 목욕도 그냥 하는 거랑 예식을 갖추고 하는 목욕이랑 완전히 달라요. 효과도 다르고. 그래서 피정 중에는 정결례도 좀 하고 문경세제도 거기 흙길도 넘어갔다 오고 좀 묵상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10만 원이면은 도시에서 일주일에 10만 원 갖고 사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고 10만 원 내고 피정하는 게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대신 한 달 이상은 안 머물게 하려고 해요. 한 달 이상. 한 달까지는 머물게 해줄 거야. 한 달까지는. 그래봐야 40만 원인데 한 달에 40만 원 아니에요? 거의 거저지. 그렇죠? 네. 내가 왜 거저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공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이 강의를 할 거야. 이제 할머니가 하는데 81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비아에 100억 기증한 할머니도 81야. 하나 때 100억을 기증한 거야. 그 할머니 이제 86이 됐죠. 내 주 고객은 81이야. 그러면은 왜 81쯤 돼갖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느냐? 내가 요즘 묵상을 해요. 왜 81에 81쯤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많은 재산이 그분들의 특징이 자식들은 이미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먹고 살만하고 그러고도 남은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나이가 8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공헌을 해야지 이게 의미 있게 쓰여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행운인지 이게 참 행운인지 불행인지 텔레비전에 내가 나가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신부잖아요. 늙어서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라고 내 행복의 주인공은 나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늙으면은 거지근성이 생겨. 네가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갈비를 너무 먹고 싶어. 그럼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려. 근데 그 기간이 3주가 되고 한 달이 돼도 안 오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갈비 먹고 싶은데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저한테 준 재산이 얼마인데 찾아오지도 않고 한 달 내내 그냥 원망하는 거야. 나는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냥 자기 돈으로 가서 사 먹으면 돼. 그냥 오늘 당장 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리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나는 행복하면 안 돼. 그 행복을 아껴두는 거야.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행복을 아껴둬. 그 자식이 효도를 하면 그때 행복해.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남편이 잘해줄 때 행복해. 근데 기다리는 동안 계속 불행해. 왜 기다리냐 이거야. 그냥 내가 그냥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막 재미나게 살면 안 돼. 왜 꼭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주위 사람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그게 거지 근성이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그 근성이 자꾸 생겨요. 끝까지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이 생각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81살 된 할머니들이 나한테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드디어 행복하다.
그리고 항상 나한테 고맙대. 그 돈을 받아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고맙다고는 누가 그래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부님 뭐 100억도 기증받고 이번 한 200억 정도 되는 건데 200억도 기증받고 그러면 신부님 돈 많은 줄 알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분들도 거지근성 갖고 있는 분들이죠. 나 정말로 그분들이 돈 준 거 1원도 내 개인적으로 안 써요. 1원도 이 뒤로 빼갖고 내가 쓰자.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한 건데 그걸 내가 뺐으면 하느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뺐어? 그리고 맞기도 한 말씀인데 아니 봉헌할 때 한 2억은 주면서 신부 이거 쓰세요. 개인적으로. 이거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비말은 안 하고 그냥 100억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나는 피곤하죠. 나는 피곤하죠. 왜냐하면은 그 재산을 받으면은 그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벌써 취득세만 1억 1천을 냈어. 근데 그 교구가 내주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가 쓸 건데 왜 교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 그럼 그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내가 내는 거야. 못 팔아서 청국장 가루 바로 팔아서 내가 내는 거 내가. 그리고 이제 거기 토목공사 해야지 뭐 해야지 다 누구 돈이 들어가느냐? 내 돈이 들어가는 거 내 돈. 청국장 가루 팔았어. 근데 내가 청국장 가루 팔아서 탁탁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뭐 이 이야기는 앞으로 동영상으로도 이제 내가 찍어서 그 문경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문경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거기 갔다 오고 여기 봐도 평창이 더 멋있다 그러는데 평창도 멋있고 거기도 멋있어요. 저는 거기도 꾸며놓으면은 이게 꾸미기 전하고 꾸미고 난 다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상상력이 많은 사람은 벌써 꾸미고 난 다음에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요. 여기도 처음 와서 봤을 때 아무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인지 몰랐대요. 아니 오죽하면 평창군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이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30년을 여기를 지나다니고 봤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명당인지 몰랐대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언덕이었거든요. 그 언덕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래서 상상이 중요한 거예요. 끝도 없는 상상을 하면요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와요. 지금 잠비아도 내가 그 1000만 평을 하룻밤에도 한 10번은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우리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1000만 평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더니 잠을 자냐고. 그 생각하면 하룻밤을 꼴딱 셀 때도 많은데 어떻게 뭐를 나무를 어떻게 심고 뭘 어떻게 하고. 어쨌든 문경에 그 기가 막힌 공원이 생겼고 그거는 내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함께 오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애들은 피정비를 안 받으려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애들은.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랬지 결정. 내가 왜 애들을 돈을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도 그런 곳에 와야 돼. 근데 돈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집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가족이 함께 해야 돼. 가족이 일주일 동안 피정하고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요 그 가족은 완전히 모양은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막 그 문경도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생각. 근데 거기는
운영 거기서는 수익금이라는 거는 난 꿈도 꾸지 않아요. 여기 평창에서 버는 걸로 거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된장, 간장, 고추장 남은 거 문경에 다 보내고 여기 농사 짓는 거 문경으로 보내고 여기서 시래기든 배추든 문경으로 다 여기 한 1시간 4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은 돈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얼마 정도는 여기서 생태마을에서 거기가 이제 제3 생태마을이죠. 제2 생태마을은 잠비아 10,000만 제2 생태마을 문경은 제3 생태마을이 되겠죠.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난 생태마을 40개 만들 거라고. 전국에 40개, 전 세계에 40개.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저 신부님 완전 뻥이. 엄청난 뻥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딱 보면 뭐라고 알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피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영성을 채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피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영성 피정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과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생태 피정은 자연 속에서 쉼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환경 피정은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족 피정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피정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